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의 와중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재인 좌파 정권 사이의 제2라운드 세력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은 문재인 좌파 정권이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울산 선거 송초를 당선시키기 위한 개입 공작 사건,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를 했고 벌써 13명을 기소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됐던 자살한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폰 아이폰 10의 비밀번호가 드디어 4개월 만에 밝혀졌습니다. 이 검찰 수사관은 자살한 사람은 민정비서관, 지금 현재 열린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지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별동대로 활약을 했던 검찰 출신의 수사관입니다. 때문에 백원우가 사실상 모든 키를 쥐고 있는 울산 선거 공작,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통화 내용이 그 자살한 수사관의 아이폰에 많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을 푸는데 4개월이나 걸렸습니다. 6개 숫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을 하고 이것을 풀기 위해서 100만 개의 경우의 수를 전부 다 적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단순한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만약에 영어 알파벳이나 또는 무슨 기호 같은 것을 같이 섞어 놨다면 경우의 수가 500억 개가 넘습니다. 사실상 푸는 것이 불가능하죠. 숫자만으로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100만 개의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서 매일매일 이 이스라엘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예를 들자면 아이폰은 10번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그 안에 데이터가 전부 다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데이터가 지워지게 되면 검찰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10번을 잘못 입력해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 수사관의 비밀번호가 풀렸습니다. 앞으로 판도라의 상자가 어떻게 열릴지 모릅니다. 그 13명 기소된 중에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백원우고 또는 무슨 이 각종 이 선거 공작에 개입했던 청와대 또는 청와대의 그 과거 이 정무수석을 했던 이 한병도 이런 성초로의 측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도대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어떤 하중을 느끼고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길래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 그 내용에 따라서 문재인 좌파 정권에게 대단히 치명적인 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백원우를 포함한 13명의 기소된 사람들은 아마도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기소된 13명 중에서 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선거 때 슬그머니 그만두고 이 비례대표 2번을 받았죠. 이 정봉주와 손회원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2번을 받은 최강욱, 4번은 김의겸이고 최강욱과 함께 윤석열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민변 출신의 변호사죠. 그 사람은 비례대표 8번을 받았습니다.
최강욱과 황희석 이 두 사람이 완전히 이 쌍칼이 돼서 윤석열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강욱 이 비례대표 2번을 받은 사실상 당선 안정권이죠.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현재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국회 법사위로 가겠죠. 법사위에 가서 윤석열 공격의 최선봉에 설 겁니다. 최강욱. 이 최강욱은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최강욱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발족이 되면 윤석열 부부가 수사 대상 제1호가 될 것이다. 특히 최강욱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이 윤석열 장모 사건입니다. 윤석열 장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윤석열 장모가 350억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 사문서를 위조했다라는 이제 일종의 의혹 사건이죠. 현재 윤석열 장모와 여러 가지 재산상으로 경쟁 관계 또는 이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고발을 해서 의정부 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입장은 일체 수사 내용을 나에게 보고하지 말아라. 독립적으로 수사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의문이 되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검찰총장 7월인가 8월에 검찰총장이 되면서 청문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청문회 때 이미 야당 의원들이 다 거론을 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별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는 데에 커다란 하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통과됐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청문회에 세우기 이전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검찰총장의 후보로 발탁하는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신상이라든가 비리, 하자 이런 문제에 관한 검증을 담당하는 사람이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습니다. 아니 자신이 검증을 담당을 해놓고 윤석열 부부와 장모에게 비리가 있으니까 공수처가 발족이 되면 제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모순 아닙니까? 자기 충돌 아닙니까? 자기가 직무를 태만했다라는 그런 일종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버젓이 그러면 이 최강욱이 얘기하는 것 보면 역시 공수처는 일종의 정권에 반대되는 세력에 대해서 탄압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비리를 조사하고 그래서 압박하고 그래서 일종의 모든 어떤 사법적인 권력을 정권이 통제하여 주겠다라는 그런 기획과 의도로 만들어진 이런 옥상옥의 수사기관이라는 것을 최강욱 스스로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자체가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해줘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인물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50일이나 하면서 월급을 다 받아먹고 슬그머니 그만둬서 비례대표 특히 열린민주당 이 편법 비례대표 2번을 받아서 앞으로 1년에 1억 3천 4천만 원의 세비 연봉을 받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사실. 국가의 도가 완전히 물구나무 서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울산 선거 공작 비리 사건이라든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라든가 국민의 관심사, 국민의 커다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을 정권의 압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수사를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부인과 또는 장모 이런 것까지 엮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 1호라고 협박을 해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절대 굴하지 말고 많은 국민이 그를 지지하니까 설사 장모가 수사 결과 어떤 잘못이 나타나다 하더라도 그것은 장모의 문제입니다.
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장모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새로 이 풀어진 자살한 검찰 수사관의 핸드폰에 숨어져 있는 각종 비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울산 사건의 추악한 진실을 벗겨내고 문재인 좌파 정권을 국민 앞에 고발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